여러분 행복하시죠? 오늘 와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준경 목사가 어디 갔어요? 예. 뭐 아무것도 안 보시고 우리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시죠? 대단하시죠?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부정선거로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정신 차리자 이거였죠?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아주 기억나고 감명 깊은 것이 뭐냐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장인 건 아시나요? 초대 국회의장이었어요. 국회의장으로 우리 개원의회 때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198명의 의원들에게 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개회 기도하시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재연의회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원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의원 못지않게 위대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밥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리고기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제 기억에 60년대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1년을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만원, 10만원, 10만원이죠? 10만원 가지고 1년을 살라니까 한 달에 만원 갖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3만 3천, 3만 4천 불이 됐죠?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간 분이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분이 여러분이고 그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거냐 민주주의로 갈 거냐 가지고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죠. 그때 좌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0몇 년 지났는데 만약 우리가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았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체제 하에서 살았다고 하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밥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외여행 다니겠습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죠? 사회주의가 뭡니까? 똑같이 나눠먹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나눠먹자는 포퓰리즘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정부, 이재명, 좌파가 주장하고 있죠? 똑같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잘 나눠 살자 하던 나라들이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래서 소련이 막 무너지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북한도 흔들리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잘 산다고 하죠? 제가 잘 살아요. 1991년도에 북한에를 갔습니다. 중국에를 갔습니다. 1991년 우리하고 수교하기 1년 전인데 그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어릴 적 같아요. 정말 우리 어릴 적. 아까 제가 우리 60년대 60불 갖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중국이 그랬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 영어 한마디 못해요. 길거리에서 굿모닝 뭔 소리인지 몰라요. 호텔에 가야나 영어 조금 하게 되나 할 수 있는 먹고 차 없었습니다. 만리장성 가는 그 큰 길에 차가 뜨문뜨문 보였어요. 도로는 넓은데 차가 보이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7년도에 다시 중국에 갔더니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제가 지금 말한 시점이 1991년과 1997년이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이 시장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그러나 경제는 시장 경제의 좋은 점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시장 경제를 쓴 뒤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중국이 바뀌고 제가 97년도에 갔더니 딴 세상이고 2011년도에 가봤습니다. 상해를 갔습니다. 완전히 새 세상이 됐어요. 우리 강남보다 더 번화한 그런 거리. 뭡니까? 뉴욕보다도 더 번화한 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뭐냐? 시장 경제 택했기 때문입니다. 반쪽만 택해도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왜 시장 경제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폐기하려고 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그 출발점은 민주적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를 지배하면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고 법원을 지배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의원이 있고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또 선관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관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선관위를 믿고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 선관위. 그래도 이게 정권에 덜 흔들리고 또 정권이 무슨 부당한 짓이라면 버티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나름대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신뢰하고 박수쳐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자들이 가장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부정선거의 주범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거 재판에 회부되니까 뭉개고 미루고 있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선관위가 무너지고 대법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법 시스템,
법률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이에 우리 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관위원장 믿습니까? 화천대유에서 2등을 취했죠? 대법원장 믿습니까? 이 정권에 말하자면 애들 말로 말하면 돌말이에요. 일개 판사를 하기도 버거운 자가 대법관 시켜주니까 시켜준 사람 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지금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답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번 3구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죠. 정권 교체는 선거, 대선 선거 이기는 걸 통해서 시작되겠죠. 그런데 지난 4.15 보니까 선거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송 목사님이 이거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보면 저 왼쪽에 보면 저기 팩트 전시회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기에 왜 지난 4.15가 부정선거라고 하는지 26가지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거 다 아니에요. 다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팩트 전시회라고 그랬죠? 재검표, 5번째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불법 투표의 증거물들 그것만 꺼내놓은 거예요. 저것만 하더라도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아시게 되셨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 제가 이 나라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정말 목숨 걸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겠다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제가 무슨 목적이 있어갖고 합당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국회의원 하고 싶겠습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을까요? 제가? 장관 하고 싶을까요? 국무총리 하고 싶어요? 다 해봤어요. 저거 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쉬어도 되는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번 3구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이기고 있죠? 그러면 이 좌파 집권 세력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내가 국민표에 졌으니까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죠? 문재인 정권 한 짓 여러분보다 자기들이 더 잘할 겁니다. 뒤에서 별별 교례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부는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정부예요. 바꿔야 되는데 특히 부정선거 공작을 막지 않으면 이 무도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 전형적인 뭡니까? 표를 바꿔치는 거죠. 표 바꿔치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 바꿔치는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도 나왔고 여러분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정선거 방지대, 영어로 말하면 일렉션 선거, 저스티스, 정의, 아미, 군대,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한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부방대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한 부방대, 이제 지난 뭡니까? 뭐 얼마 안 됐어요. 출범한 게 제 기억에 언제 출범했습니까, 우리가? 28일. 예, 1월 28일 날 출범을 했대요. 근데 제 날짜가 약간 이상한데 어쨌거나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국민들이 모이고 있어요. 제가 1533, 5415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는 데 뜻같이 하는 분 모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단기간 내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10,000명씩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34만 명이 모였어요. 이 자유우파에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단기간 내에 3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방대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 방지 활동할 분들, 뭐 너무 연세 많은 분 힘들 거 아닙니까? 어린 사람들은 또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메인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그 34만 분에게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 문자 받는 거 부담스러우면 수신 거부하십시오.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방대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는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며칠 사이에 10,000명이 모였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석구석 꼼꼼히 다 막아내려고 그러면 46,00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0,000명이 안주할 때가 아니죠? 우리 46,000명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씩 모으면 10,000명이 46,000 되겠습니까? 한 분이 몇 명 모으면 됩니까? 4명 모으면 되죠? 우리 아들, 딸 2명 있지요? 친척 2명 있지요? 잘 설득을 해서 이분들을 부방대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만 명 만들어서 정말 구석구석 제대로 된 감시하고 제대로 된 참관을 해서 부정선거 다 막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막을 수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5만이면 46,000이면 할 수 있다는데 4명씩 더 모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할만하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우리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부방대 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회원 안 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시고 주변에게도 전해서 부방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은 소식 한두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징표가 뭐냐니까 지금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우국 애국지사도 있어요.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애국 시민들이 서로 분열해 있다, 나뉘어져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다 모이고 있어요. 다 모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부정선거 감시활동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몇만 있습니다. 우리는 몇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얘기해서 못하겠다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부정선거 방지 활동하는 단체 어떤 거 아세요? 클린선거. 예? 클린선거. 예, 또 다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제가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목도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부방대가 출범하게 됐는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명, 제가 조금 있으면 보면 아마 일주가 되면 2만 명 될 거고 3만 명 될 건데 이거 다 모여서 교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내일까지 만들 겁니다. 조금 100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85점 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갑자기 하는데 뭐 그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들 하고 있어요. 잘들 하고 있어요. 강사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강의에서 동영상 올릴 거고 또 교재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법이 잘못된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육지책 뭐라고요? 고육지책 아니 고육지책 이거는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고육지책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도 고육지책이지만 나라를 살려면 해야 되겠죠? 자, 첫째, 사전 투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 당일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현장 찾아가려고 그러면 힘드실 수도 있죠. 또 시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 내 시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난번 4.15 총선 보니까 사전 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뻔히 아는데 우리가 투표 많이 하면 이깁니까? 가짜 투표지 막아놓고 투표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편하죠? 힘들지만 당일 투표를 하셔야 우리가 이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맨 처음에 투표장 가면 투표용지 받죠? 투표용지 받으면 거기 투표 뭡니까? 투표 관리관 있죠? 투표 관리관 도장 찍힌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맨 처음에 그걸 딱 보세요. 보셔가지고 투표 관리관 도장이 박길동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가? 아니면 인천 연수울 선관위원회 선관위 인으로 되어 있는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길동 투표관리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만 받으십시오. 그것만 쓰십시오. 만약 거기에 아무개 지역 투표 선관위 그런 도장이 찍혀 있으면 현장에 투표관리관 다 있어요. 투표관리관에 가서 이거 투표관리관님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거는 법에 정한 것이 아니랍니다. 법에 정한 거는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으니 법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맨 처음에는 투표관리관이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법에 성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여러분 계속 요구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면 법이 불법이니까. 그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다 못해 농성을 하더라도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라, 법대로 해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당일 투표. 둘째는 뭐라고요? 예, 사인 투표를 하지 마. 사인 투표를 하자. 제가 별명 짓기를 그냥 사인 투표.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점호 투표. 다 하시네요. 자, 이제 우리가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투표관리관 정리했죠? 그래 이제 투표소로 가서 도장 찍기 전에 투표용지를 세로 2번 접으십시오. 또 접은 거를 가로로 2번 접으세요. 몇 번 접었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게 싶으면 적은 거 한 번 더 접으세요. 자, 그 다음에 펼치세요. 그래 놓고 이제 기표도장을 갖다가 여러분 원하는 눈을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접었던 거 폈죠? 펴서 기표한 거죠? 다시 아까대로 접어서 이제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함에 집어 넣습니다. 자, 제가 이거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별명을 줬는데 접어투표. 제가 접어투표의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면 뭘 못합니까? 예, 전자개표 못하겠죠? 중간에 걸려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만난 김에 뭡니까? 부정선거 방지 감시대 교육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15 부정선거에서 가장 많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요인이 투표관리관에게 있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도장, 자기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 도장을 찍어 줌으로써 이제 그 선관위 도장 나중에 회수해 갔죠. 나중에 불법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또는 선관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갈아치기도 가능하고 가짜 투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아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스스로 투표관리관들이 스스로 알고 이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최초로 이 투표관리관으로 동원될 만한 사람들, 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또 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표관리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많죠. 학교 교사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속한 기관에다가 제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은 공직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다 보냈어요. 3,500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이제 구멍 있는 곳에도 마저 보낼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출발점은 부정선거 바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백신 패스도 막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백신 강제 접종도 막아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가 견고해야 이런 일이 가능하죠? 지금 반사회주의 되니까 강제로 백신 배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사망한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800명이 넘었습니다. 예, 한참 전에 1,800명 넘었습니다. 안 맞았으면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지만 완치. 뭐 열흘 20일 지나면 낫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전 면역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이 1,800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백신 패스, 백신 안 맞으면 패스 못한다. 이게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4.3.9 대선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똘똘 뭉쳐서 정말 제대로 된 투표해 주십시오. 공정선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절대 투표 기권은 안 됩니다. 투표 기권 힘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당일 투표에서 이번 총선에서 대선에서 여러분 승리합시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